네. 자, 말 그대로 동적 평형이 뭐야? 어, 뭔가가 같다? 뭔가 양쪽이. 동적이다, 움직인다 이런 얘기지. 네. 움직이는데 평형이야. 그거를 우리가 동적 평형이라고 부르는데, 자, 우선 동적 평형을 배우기 전에 제일 먼저 나온 게 가역 반응이라는 게 나오거든. 네. 가역 반응.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이라는 건데, 첫 번째 정반응과 역반응이 뭔지 한번 보자. 정반응과 역반응. 자, 정반응은 화살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는 거를 정반응이라고 불러. 이거는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하는 반응. 이거를 우리는 정반응이라 부르고, 두 번째 역반응은 거꾸로야.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야? 생성물이 반응물로 변하는 거겠지? 네. 변하는 반응. 자, 요것을 우리는 역반응이라고 불러요.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 자, 첫 번째 가역 반응은 자, 이렇게 쌍화살표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 자, 그런데 이 가역 반응은 있지? 반응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요거를 외우는 게 더 쉬워. 비가역 반응. 자, 비가역 반응은 그냥 화살표 하나로만 선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정반응만 가능한 반응. 이거를 비가역 반응이라 불러. 그러면 비가역 반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자,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자, 기체가 발생하는 거에, 자, 연소 반응이 있죠. 네. 종이를 태운다. 그러면은 재가 나오고 이산화탄소 수증기가 발생하는데 그걸 막 섞어놓으면 다시 종이가 될 수 있나? 아니요. 안 되잖아. 그런 것들은 모두 비가역 반응이라고 그러는 거야. 음, 이해됐니? 네. 연소 반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자, 금속하고 산하고 반응. 이런 것들도 역시 비가역 반응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앙금이 생기는 반응. 두 용액을 섞었더니 앙금이 가라앉는 반응들 생길 수 있거든. 네. 그 다음에 중화 반응. 중화 반응은 선과 염기의 반응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거를 우리는 비가역 반응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제 자, 세 번째 동적 평형이 뭔지를 배워볼 거야. 자, 첫 번째 동적 평형은 뭐냐? 자, 가역 반응에서 동적 평형은 가역 반응에서만 따지는 거야. 자,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으면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까? 아니요. 아니겠지. 네. 자,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이야. 자, 실제로는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요. 실제로는 일어나는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거를 우리는 동적 평형이라 불러요. 알겠니?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증기압 평형이라는 게 있어. 자, 거기에서는 상평형이라고 나 있는데 증기압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자,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으므로 자,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야. 자, 이거를 증기압 평형이라고 불러.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형을 하나 만들어 볼 테니까 봐봐. 밀폐된 상자 속에 자, 여기에다 비커를 이렇게 세워놓고 자, 물을 이만큼 초기에 넣었어. 자, 초기에는 이 안에 수증기가 있어 없어? 없겠죠? 없지. 네. 없다 보니까 자, 이거를 초기라고 해보자. 자, 초기에는 이 안에 수증기도 없고 그냥 비커 속에 물이 있는 상태야. 그런데 자, T1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을 때 물이 요만큼 줄어들었어. 자, 줄었는데 자, 여기 보자. 이렇게 날아가는 게 3개인데 들어오는 게 2개가 돼 있다고 보자. 자, 그러다가 더 오랫동안 방치했더니 자, T2인데 자, 물이 이만큼 더 많이 줄었지? 네. 더 많이 줄어들고 더 이상 이제 줄어드는 게 안 보여. 자, 나가는 화살표도 3개, 들어오는 화살표도 2개. 자, 3개. 그랬을 때 요 날아가는 속도를 증발 속도라고 부르고 자, 요 들어오는 속도를 응축 속도라고 불러. 네. 알겠니? 네. 자, 이때가 우리가 평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동적 평형. 자, 그랬을 때 자, 수증기 양은 자, 요거를 A, B, C라고 했을 때 공기 중 수증기 양은 A보다 B가 더 많고 C가 더 많겠지. 네. 근데 물의 양은 B컵 속 물의 양은 어때? 거꾸로죠.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네. 자, T2 시간 이후는 물의 양이 더 이상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겠죠. 안 변해요. 이거를 우리는 증기압 평형이라고 불러. 이해됐니? 네. 그래. 그래서 거기에 자, 요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네.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그래프를 하나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초기에는, 자, 여기 봐봐. 초기에는 바깥에 수증기가 없으니까 날아가는 거밖에 없겠지. 네. 그래. 그래서 시간에 따라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보잖아. 그러면 요게 증발 속도야. 자, 증발 속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지. 네. 근데 응축 속도는 처음에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0이야, 0. 그러다가 점점점 수증기가 많아질수록 응축 속도도 증가하다가 여기서 딱 만나. 이게 응축 속도야. 알겠니? 네. 요거를 우리는 증기압 평형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해 평형이 뭔지 한번 볼까? 세 번째. 자, 용해 평형에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불포화 용액이라는 게 나와 있네. 불포화 용액은 용의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더 커요. 그리고 두 번째 포화 용액이라는 게 있어. 용의 속도하고 석출 속도가 같을 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자, 과포화 용액은 배울 필요 없어. 용의 평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 더 이상 용질이 녹지 않는 것처럼 보여. 이거를 우리는 용의 속도라고, 용의 평형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거기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 물에다가 백설탕 포화 용액을 만들었어. 자, 포화 용액을 만들어 놓고 나서는 더 이상 용질은 녹지 않지. 네. 더 많이 녹지 않고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여. 근데 여기에다가 흑설탕을 집어넣어 놨어. 결과는 어떤 결과가 생길까? 용의 속도가 더 늘어나. 용의 속도하고 석출 속도가 똑같다 그랬는데 백설탕 포화 용액이니까. 그치? 네. 근데 용액 색이 갈색으로 변해요. 그러면 용액색이 왜 갈색으로 변하냐면 여기에 있는 입자가 하나가 딱 녹을 때 백설탕 분자 하나가 싹 들어붙을 수 있잖아. 네. 그래. 이게 바로 용의 평형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용액 속에는 백설탕 분자도 있겠죠. 네. 흑설탕 분자도 있어요. 근데 고체 속에는 여기도 마찬가지야. 백설탕 분자와 흑설탕 분자가 있어. 이해되니? 네.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거기에 또 하나 나와 있죠. NaCl 23짜리죠.
네. 23 NaCl 코아 수용액에 자, NaCl에 Na가 24짜리 고체를 넣어놨어요. 자, 이 경우도 어떻냐면 용액 속에 자, NaCl 23짜리도 있고 NaCl에 24짜리도 똑같이 있어. 근데 고체 속에도 어때야 돼? NaCl 23짜리도 있고 NaCl 24짜리도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녹아 나온 거지 실제로는. 네. 녹아 나왔는데 그 용액 속에 녹아 있던 놈이 석출이 된 놈도 있거든. 그러면서 용의 평형이라는 거는 이처럼 용의 속도하고 석출 속도가 같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해됐니?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화학 평형이라는 게 있어. 자,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 자,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대. 자,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야.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그러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 변화는 있을까? 음, 아니요. 농도 변화는 없다지, 없다. 네. 자,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순간 생성물도 반응물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전혀 변하지 않겠지. 네. 그래, 반응 화학평형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지? 네. 않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는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요. 조금 일어나요. 그리고 있지 반드시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해야 돼. 무조건 반응물하고 생성물은 동시에 있어야 돼. 가역 반응이니까. 네. 자, 그 다음. 자, 세 번째. 시간과 농도 그래프 살펴보면은 시간에 따라 농도인데 자, 반응물은 점점 어떻게 되니? 반응물이 처음부터 생성물이 되는 반응이니까 반응물은 점점 줄어들겠지. 네. 줄어들다가 멈춰.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건 반응물에 대한 그래프야. 근데 생성물은 처음에는 없었지. 네. 늘어나다가 멈춰. 이게 생성물에 대한 농도의 그래프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시간과 속도 그래프를 보잖아. 그러면 자, 처음에는 정반응만 일어나겠지. 네. 자, 속도가 그래서 정반응 속도는 처음이 제일 빨라. 그러다가 점점 감소하다가 일정해져. 이게 정반응이야. 자, 그런데 처음에는 생성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생성물이 반응물이 될 수 없지. 네. 0에서부터 증가하다가 이게 역반응 속도예요.
그러다가 두 속도가 같아졌을 때를 우리는 화학 평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어? 네. 자, 그 다음에 이 반응을 한번 볼까? 자, 이산화질소가 이 NO2 기체가 쌍화살표죠. 가역 반응이야. N2O4 기체가 될 때 얘는 적갈색 기체인데 얘는 무색의 기체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봐봐. 시험관에 NO2 기체만 넣어둔 경우. 자, NO2 기체만 넣어두잖아. 그러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NO2가 N2O4로 변하겠지. 네. 그래서 적갈색이 옅어지다가 멈춰요. 왜 그러냐면 무색의 N2O4가 생성되기 때문이야. 자, NO2 적갈색만 있었는데 무색의 N2O4가 생기니까 점점점 무색으로 점점 변하다가 색깔이 옅어지다가 멈춘단 말이야. 그리고 또 시험관에 N2O4 기체만 넣어둔 경우. 자, N2O4는 무색이잖아. 네. 그래서 무색에서 자, 적갈색으로 진해지다가 멈춰요. 자,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 NO2 기체가 생성되기 때문이야. 이렇게 색깔이 더 이상 진해지지도 흐려지지도 않고 딱 멈추는 이유는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되죠. 음, 이걸 우리는 화학 평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니? 네. 그래. 그래서 그게 동적 평형까지 우리가 또 끝낸 거야. 자, 그 다음에는 산과 염기가 나와요. 윤호야, 우리 통합과학에서도 산염기 배웠었지? 네. 그래.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산과 염기에서 정의부터 출발해 볼 거야. 자, 산과 염기. 자, 지금은 세 가지 전부 안 배우니까 그냥 두 가지 그 정의만 설명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산. 아레니우스에 산이 있어. 자, 아레니우스의 산은 수용액에서 물에 녹아 이런 얘기야. 수용액에서 H 플러스 이온을 내는 물질. 이거를 우리는 산이라고 정의를 내렸고 그 다음에 염기. 역시 아레니우스의 염기. 자, 요거를 밑에다 쓰자. 수용액에서 H 플러스 이온을 내는 물질을 아레니우스의 산. 자,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수용액에서 OH 마이너스 이온을 내는 물질. 자, 통합과학에서는 우린 요 정의밖에 안 배웠었지. 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로리 브랜스테드라는 사람이 정의를 내린 거는 양성자. 양성자가 H 플러스예요. 양성자를 제공하는 물질.
그리고 로리 브랜스테드의 염기는 자, 양성자를 받는 물질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정의만 알면 돼. 예전에는 세 번째 정의도 배웠는데 지금은 세 번째 정의는 안 배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의만 알아두고 자, 그러면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를 자세히 배워보자. 자,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에서 첫 번째 산은 무슨 산으로 부르는 것들 있지? 네. 그런 것들이 모두 아레니우스의 산이야. 뭐가 있어? 염산, 질산, 뭐 황산, 아세트산 뭐 이런 것들이야. 자, 그래서 HCl을 물에 녹이면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되지. 네. 저거 봐. H 플러스가 나왔잖아. 누가 냈어? 음, 염산이요. HCl이 냈잖아. 그러니까 아 얘는 아레니우스 산이구나. 음, 염기는 이름에 수산화 뭐뭐뭐 이렇게 불러야 돼. 그런 것들이 있죠. 네.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이런 것들이 전부 아레니우스의 염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NaOH를 물에 녹이면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온화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이게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고 이제 두 번째 로리 브랜스테드의 산과 염기를 한번 볼 건데 잘 봐봐. 자, HCl을 물에 넣었더니 어떻게 됐냐면 자, Cl-가 생기고 H3O 플러스 이렇게 썼어.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면서 H 플러스를 잃었지. 네. 제공을 했어 물에게. 그러니까 얘는 산이야. 근데 얘 물의 입장에선 이렇게 변하면서 어때? H 플러스를 받았지. 네. 그러니까 얘가 염기로 작용한 거잖아. 근데 거꾸로 생각해봐. 거꾸로 이렇게. 자, Cl-는 H 플러스를 받아서 HCl이 될 수 있지. 네. 받는 거니까 얘는 염기가 되지. 네. 그리고 얘가 산이 되는 거야. 주니까. 근데 또 봐봐. NH3를 물에다 넣었더니 NH4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되는데 여기 잘 봐봐. 얘는 이렇게 되면서 양성자 받았니? H 플러스를? 네. 받았으니까 얘는 염기. 누구냐면 로리 브랜스테드의 염기. 그런데 물은 이렇게 되면서 H 플러스를 줬잖아. 네. 그러니까 얘는 산. 그러면 거꾸로 보면은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가 되겠지. 네. 자, 이 위 두 반응에서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거는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잖아. 그치? 네. 근데 위에서 보니까 두 반응에서는 물은 양쪽성 물질이다라고 불러요. 자, 양쪽성 물질이라는 건 산으로도 염기로도 작용한 물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네. 그 밑에 루이스의 산과 염기는 빼면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거기 또 넘어가 보면은 자, 산의 성질하고 염기의 성질 몇 가지 나와 있지? 네. 자, 그것도 이제 또 설명해 보자. 자, 통합과학에서도 이미 나왔던 거예요. 자, 산의 성질. 첫 번째, 신맛이 나요. 자, 신맛이 난다. 자, 신맛이 나는 거 식초. 식초 속에 무슨 산이 있죠? 아세트산? 맞아요. 아세트산. 레몬 속에도 시트르산. 포도에도 있어요. 신맛을 내는 타르타르산. 개미 꽁무니에서 내는 산이 있어. 곤충. 개미산이라 그래서 이걸 포름산이라고 불러. 자, 그 다음에 전해질이다, 얘네는. 자, 전해질의 뜻은 수용액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들을 전해질이라고 불러요. 물에 녹아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 자, 그랬을 때 전해질에는 강전해질, 강산, 약전해질, 약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지시약을 또 변색시키죠. 네. 변색시킨다. 그래서 지시약도 우리 외우라고 했던 거 리트머스 시험지, BTB, 페놀프탈레인 거기 표에 그려져 있어. 그 다음에 메틸 오렌지. 그래서 산에서는 산불, 노무불. 중성에서는 농무주. 염기성에서는 염파파불로. 자, 요거 외우고 있니, 윤호야? 또다시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외워야 돼. 잊어버렸지? 네. 요거 잘 나오고, 노녹화도 잘 나오고, 요거, 페놀프탈레인은 염기에서만 붉은색으로 변해. 그리고 리트머스는 산에서는 푸른색이 붉게 변하고, 염기에서는 붉은색이 푸르게 변해요.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산은 모두 금속과 반응 시 H2 기체를 발생시켜. 자, 우리가 이런 금속을 마그네슘을 염산에 반응시켜보자. 그러면 MgCl9 플러스 H2. 자, 아연을 황산하고 반응시켜보자. 그러면 황산아연 플러스 H2 이렇게 나오거든. 그 다음에 산의 공통성은 H 플러스 이온 때문. 이걸 산성이라고 불러. 근데 특이성은 음이온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 몇 개의 산을 이온화 시켜보자. 자, 이렇게 이온화되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잘 봐봐. 자, 이 세 개 이게 공통이지? 네. 이것 때문에 공통성이 나타나는 거야. 산성이라고 하는. 그런데 음이온이 다르지? 네.
이것 때문에 구별할 수 있는 특이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강산, 강염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 산해세기. 자, 산해세기는 이온화 정도로 구분을 해요. 그러면 이온화 정도가 뭐냐? 총 몰수분의 이온화된 몰수. 자, 이거는 용해도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산은 HCl, HNO3, H2SO4 요 세 가지만 외워도 돼. 강전해질이에요. 강전해질이라는 말은 전류를 강하게 흘리는 거야. 그리고 이온화도가 커. 그러다 보니까 수용액에서는 대부분 이온으로 존재해. 근데 약산은 자 우리 아세트산 그 다음에 탄산 콜라에 들어가 있죠? 탄산음료. 네. 탄산음료 먹는다고 죽지 않잖아. 네. 약산이기 때문에 약전해질이에요. 전류를 조금 흘려줘. 그리고 이온화도가 작아. 그러다 보니까 수용액에서 대부분 분자로 존재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모형으로 한번 그려볼 테니까 한번 봐봐.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자, 어떤 산을 수용액에다가 HA 5개를 녹였어. 그랬더니 H 플러스 A 마이너스, H 플러스 A 마이너스, H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가 4개가 이온으로 됐고 HA가 하나가 붙어 있어. 그러면 5개 녹인 거 중에 4개가 이온화된 거지? 네. 그러면 80% 이온화되는 거야. 얘는 굉장히 강한 거구나. 근데 어떤 똑같은 용기에다가 자 HB라고 하는 산을 5개 녹였더니 HB, HB, HB 얘네는 이온으로 분해가 안 됐죠? 네. H 플러스하고 B 마이너스 하나가 이온화됐지? 네. 그러면 얘는 20% 이온화되는 거야. 그러면 HA가 HB보다는 강산이구나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이게 산에 대한 설명이었어. 자, 염기의 성질을 보자. 자, 첫 번째 얘는 쓴맛이 나요. 자, 산은 신맛이 났는데 그리고 얘는 됐다 미끈거린다. 자, 왜 미끈거린다 그랬지? 단백질을 녹인다. 우리 손에 있는 단백질을 녹이기 때문에 염기가 손에만 묻잖아. 그럼 굉장히 미끈. 자, 통합과학에서도 나오는 거니까 알고 있어야 돼. 네. 얘네들도 전해질이에요. 산과 염기의 공통이다, 전해질은.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걸로는 산인지 염기인지 구별 못하지. 네. 강염기는 강전해질. 전류를 강하게 흘려. 약전해질은
약염기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얘네 역시 지시약을 변색시켜. 자, 그 다음에 공기 중에 CO2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요. 염기는. 그리고 자, 우리 비누를 만들잖아. 비누 속에는 이 NaOH가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비누를 쓰다가 가만 놔두면 비누에 하얀 고체 같은 게 생기는 게 이 비누에 있는 NaOH가 CO2를 흡수해서 Na2CO3가 되고 물이 생겨요. 너 우주선 있지, 우주선. 자, 네. 우주선에 타고 사람들이 가잖아, 우주로. 달 네. 탐사도 하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우주복 입고 숨 쉴 때 CO2가 나오지. 네. 이 CO2를 그냥 버리지 않는다. 왜냐면 CO2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서 물을 다시 만들어. 그리고 이 물을 재활용하는 거야. 실제로 우주선에서는 대신에 NaOH 대신에 더 가벼운 LiOH를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석회수 알아? 네. 석회수는 무엇을 검출하죠? 어, 석회수에 이산화탄소가 통과하면 뿌옇게 흐려진다. 네. 이산화탄소 검출하잖아. 이게 석회수야. 염기잖아. 그러면 뭐가 되냐면 CaCO3 앙금이 되면서 물이 생겨요. 그러면서 뿌옇게 흐려지는 거야. 알겠니? 네. 자, 그러면 또 염기의 공통성은 뭐냐? 자, 염기의 공통성은 OH- 이온 때문이고 이거를 염기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특이성은 양이온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NaOH를 이온화시키면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KOH를 이온화시키면 K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CaOH2는 CA 플러스와 EOH 마이너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요게 공통이죠? 네. 그리고 요 양이온이 다르잖아. 이것 때문에 특이성이 나타나. 아, 여기서는 NA는 불꽃 반응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칼슘은 주황색. 불꽃 반응 시켜보면 세 개 알 수 있겠다. 네. 그래. 이렇게 서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염기의 색이 이것도 이온화 정도로 분류를 해요. 역시 용해도와 관계없어. 아까 산에서 그림도 그리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는 설명만. 강염기는 NaOH, KOH, CaOH2 이런 것이 강염기의 강전해질이야. 전류를 많이 흐르게 하고 자, 이온화도가 커요. 그래서 수용액 속에서 대부분 얘네도 이온으로 존재해. 근데 약염기는 MgOH2 또는 AlOH3, 암모니아. 그래서 얘네는 약전해질.
그리고 이온화도가 작아요. 그 다음 수용액에서 대부분 얘네는 분자나 화합물로 존재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실험 하나만 배우고 이제 오늘 또 배운 거 외워볼까요? 네. 자, 이온의 이동 실험이야. 자, 어떤 장치를 만드냐면 이렇게 전극을 이렇게 걸 수 있도록 장치를 하고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를 걸고 자, 여기는 푸른색 리트머스 그리고 요거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야. 근데 자, 얘네는 전해질로 적신이야. 자, 왜냐면 종이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 네. 그러니까 전해질로 적신 다음에 푸른색 리트머스, 붉은색 리트머스를 사용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HCl 한 방울 수용액 여기에다가는 NaOH 수용액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렸어.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마이너스 극으로 옮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푸른색으로 변하면서 플러스 극으로 움직였대요. 그러면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겠지. 네. 자, 해석해보자. HCl을 물에 녹이면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이온화되는데 얘 봐봐. 얘가 플러스니까 얘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겠죠. 네. 그리고 얘 때문에 푸른색 리트머스가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변한 거니? 아, 네. 변한 원인이 되는 이온이다. 근데 NaOH를 이온화시키니까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온화되죠. 네. 이거 봐. 얘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할 거 아니야. 네. 아, 그러면은 리트머스가 붉은색이 푸른색으로 변한 원인이 되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겠지. 네. 그래서 거기 보면 302쪽에 이온의 이동 실험 그거에 요 실험 하나만 알아두면 돼.